예, 먼저 이제 제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소속을 좀 아시면 제가 발표하는 부분을 좀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과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일단은 내과 의사가 수술하지 않는 수술하는 의사는 외과 의사고, 내과 의사가 수술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내과 의사 중에서 심장 보는 의사도 있고 할 텐데, 이제 우리 소속은 여기 소화기 내과가 됩니다. 그 소화기 내과 중에서도 이렇게 위장관 내과, 식도라든지 위나 소장, 대장을 진료하는 의사가 있고요. 또 요새는 또 이렇게 간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보시면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췌장하고 이렇게 담도, 담낭, 간 안에도 이렇게 담도가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간 안에 담도에 생기는 병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기본적인 췌장에 대한 설명드리고요. 췌장이라고만 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췌장암을 늘 연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췌장암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췌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 췌장암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췌장염 조금 말씀드리고, 췌장에도 이제 혹이 췌장암도 있지만 이렇게 무릎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췌장염하고 췌장의 혹인데, 환자가 이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질병은 여기 급성 췌장염 되겠습니다. 급성 췌장염은 심하게 오면 사람이 이렇게 목숨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워하는 췌장암이 있고, 나머지 병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럴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시고, 이 췌장이라는 것은 얼마 전에 지난 연말에 조선일보 만물상에 보니까 이 췌장에 대한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말풀이가. 그래서 이게 원래 이렇게 중국의 이렇게 동양의학에는 췌장이라는 장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의학이 우리 동양에 도입되고 19세기에 일본의 이제 의사가 이제 췌장이라는 장기가 있는데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9세기에 이제 그리스 원래 그리스의 의원을 따가지고 이제 췌장이라는 말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강의로 앞에 잠깐 소개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은 위 뒤에 이렇게 12장에 붙어가지고 있는 이렇게 생긴 장기인데요. 기능은 딱 두 가지입니다. 췌장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음식물을 소화 잘 되게 하는 소화 효소가 나오는 거하고, 우리 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그런 딱 기능은 딱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크기는 우리 손바닥만한 그런 한 뼘 정도 되는 크기고, 그 다음에 무게는 한 100g 정도 되니까 그렇게 무겁지 않은 그런 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췌장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후복막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위가 있어요. 위 뒤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게 상복부가 아프기도 하지만 또 등 쪽으로도 아프다고 하는 이유가, 췌장이 이렇게 바로 척추 앞에 이렇게 우리 몸에서는 좀 뒤쪽으로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등이 아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장기나 우리가 이름을 불러야 되죠. 그래서 췌장도 이렇게 앞쪽은 머리라고 그러고요. 여기 경부, 목 부분, 그 다음에 몸통, 꼬리 이렇게 나누어서 위치를 이름 말하고 있고, 여기 보면 이거 잘라보면 안에 이제 췌장액이 흐르는 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 실질하고 췌관하고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췌장이 항상 이제 담도하고 같이 붙어 다니는 이유는 여기 보면 이렇게 공통관이 됩니다. 담도가 이 췌장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췌장을 지나서 이렇게 췌관하고 만나가지고
12장 그 행대부가 있거든요. 이로 한 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가 다르지만 췌장암일 때 이렇게 황달이 오고 하는 이유가 이게 담도가 췌장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아까는 그냥 본 거고 현미경으로 보면 췌장이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이런 선방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 조절하는 인슐린을 만드는 이래 랑게르한스 셈이라는 그런 이렇게 또 이렇게 세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췌장은 이렇게 두 가지로 세포가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만들어진 호르몬은 피로 갑니다. 그래서 바로 피로 가지고 피에서 이제 혈당을 체크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작용을 하고요. 이 선방세포는 이렇게 체관을 통해서 이렇게 아까 체관 있었죠? 여기 12장으로 이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의 기능 말씀드렸죠. 이게 소화액을 분비한다. 보통 하루에 한 1.5에서 한 3리터 이렇게 분비하고 이제 여기 우리 먹는 음식 단백질이라든지 지방, 탄수화물 이제 이런 거를 분해해서 흡수가 잘 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소화효소를 분비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소화를 잘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체중이 빠지고 살이 빠지고 또 이렇게 지방변을 보고 하는 게 이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당을 조절한다 그랬죠. 그래서 호르몬 아까 이 랑게르한스 셈에서 이제 호르몬이 나오면 이렇게 혈당이 너무 이제 올라가거나 하면 이제 인슐린이 나오고 또 혈당이 낮으면 이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의 혈당이 잘 유지되게. 그래서 췌장에 병이 심하게 걸리면 당뇨가 걸리고요. 또 예를 들어서 췌장에 병이 있어서 췌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또 당뇨병이 생기는 이유가 이런 췌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이제 병이 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염증이 생기는 췌장염하고 췌장염도 이제 급성췌장염, 만성췌장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췌장에 생기는 무록, 낭종성 질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췌장암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당뇨병도 이제 올 수 있는데 이거는 또 사실은 또 치료하는 분야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 기계적인 해박적인 치료하는 그것은 소화기내과에서 담당하지 않고 이건 내분비 우리 당뇨병도 전문 의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병의 기원은 여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췌장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췌장염이 오면 이제 배가 많이 아픕니다. 복통. 그 다음에 췌장암도 복통이 있습니다. 근데 췌장에 무록은 증상이 없어요. 복통이 없거든요. 그래서 복통이 있는 거는 급성췌장염이나 만성췌장염, 그 다음에 췌장암 이런 경우에 복통이 오고 사실은 식욕부진이나 소화불량은 이게 췌장에 병이 생겼을 때 특징적이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런 병 없이도 이렇게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체중 감소라든지 체중 감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또 췌장의 기능 그게 소화효소가 잘 못 나오니까 우리 영양을 흡수를 못하니까 체중이 빠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황달 아까 또 오늘 이유도 제가 말씀드렸죠. 담도하고 췌간이 이게 담도가 췌장을 지나가니까 만약에 담도가 지나가는 그쪽에 병이 생기면 거기를 탁 막거나 이래 하는 문제가 생기면 이제 황달이 옵니다. 담즙이 못 흘러가지고 그 다음에 지방변도 마찬가지로 소화효소가 지방을 잘 분해를 못하면 지방이 흡수가 안 되니까 우리 대변이 이제 기름이 뜨는 그런 이게 이제 췌장에 있는 병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 이제 당뇨병이 원래는 없는데 갑자기 이 당뇨병이 이제 생기는 이제 성인이 갑자기 당뇨병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 췌장암을 좀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또 당뇨병이 평소에 이렇게 잘 조절되시던 분이 갑자기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약을 바꾸고 해도 이제 그럴 경우에 췌장암을
조금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말씀드린 게 췌장은 증상 있는 거는 췌장염이라든지 췌장암 딱 두 가지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췌장에 병이 있으면 이제 피 검사를 하는데요. 이 아밀라제 림파제라고 하는 그 췌장 효소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의사들도 우리 환자가 오시면 이제 이거를 안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수치가 이 정상보다 높다고 해서 췌장에 병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췌장에 병이 있는 수치인지 안 그러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 수치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안내를 해주면 좋을 텐데 사실은 병이 없는 그 검사 수치 이상을 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CA19-9라고 췌장에만 특별한 이제 종양 표의자 검사가 있습니다. 간암이 있을 때 뭐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라고 그런 게 있고 또 뭐 난소암이 있을 때 CA125 이런 게 있듯이 췌장암일 때도 이런 그 혈액 검사 수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치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검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췌장 전문가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검진해서 이거를 검사를 하게 되고 또 췌장에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또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또 검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근데 이 검사는 우리 췌장암이나 이런 병을 다루는 의사들한테는 꼭 필요한 검사기는 한데 검진으로서의 가치는 없다. 그게 이제 이 검사 수치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너무 무조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검사, CT, MRI, ERCP, US 이제 이런 또 정밀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아밀라제 라이페이즈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상 상한치의 3배 이상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 상한치의 3배가 이상이 올라가면 우리가 췌장염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췌장암하고는 다릅니다. 췌장암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급성 췌장염을 진단할 때만 쓰는 겁니다. 그런데 또 정상 상한치의 3배가 높게 올라갔다고 해서 다 췌장염이 아닙니다. 급성 췌장염이 진단이 되려면 배가 아파야 돼요. 배가 엄청나게 심하게 아파야 됩니다. 집에서 그냥 진통제 먹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와야 될 정도의 아주 극심한 통증이 있어야지 그 췌장염의 통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면 설령 췌장염이라도 그냥 우리가 감기 앓는다고 해서 다 병원에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 수치만 높다고 해서 반드시 췌장염은 아니다. 췌장염이 되려면 아주 극심한 누군가의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통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것도 여기 빨간 줄로 해놓은 것처럼 건강검진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검사로서는 굉장히 약점이 많다. 그렇지만 췌장의 병을 다루는 의사들한테는 그래도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양성 예척도라는 게 있죠. 이게 보면 60%라고 적어놨죠. 이게 양성 예척도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검사를 했죠. 검사를 해서 이게 이상이 있다고 나온 거예요. 그 이상이 있다고 나온 사람이 진짜로 췌장암이 있을 확률이 6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데 40%는 췌장암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사의 그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높다고 해서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는 우리 췌장을 진단하는 데는 굉장히 약한 검사입니다. 초음파 검사가 이제 얼마 전에 보험이 됐지만 초음파 검사의 강점이 되는 그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췌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복막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위 뒤에 있거든요. 췌장은 이 초음파는 그 공기가 초음파 검사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 같은 데는 이 공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췌장을 초음파로 잘 이렇게 검사한다는 데는 그거는 좀 어찌 보면 난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검진을 하고 스크리닝을 할 수 있지만 췌장을 자세히 보겠다 하면 초음파만 가지고는 췌장을 자세히 봤다고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검진에서 이렇게 잘 했는데 나중에 췌장의 병을 발견 못했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췌장을 검사하는 데는 이게 초음파 검사가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을 검사하는 아주 기본 검사는 CT입니다. 췌장염이나 뭐 췌장에 물혹이 있거나 췌장암이 있거나 이 CT 검사가 췌장 질환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RI 검사 있는데요. 또 MRI도 우리 또 환자분들 오시면 MRI가 이게 고가의 검사다 보니까 무조건 이렇게 CT보다는 그 비싼 검사를 하면 이렇게 더 진단을 잘하고 이렇게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MRI는 그 CT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디서 CT를 배우시고 이래 하면 그 CT가 질이 괜찮으면 이제 MRI를 검사하기도 하고 하지만 검사가 초음파밖에 없고 초음파는 기본 검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런 검사가 없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리 돈이 있더라도 이렇게 CT가 기본 검사입니다. CT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MRI를 하지 이렇게 하실지언정 MRI는 CT 후에 보조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MRI가 CT보다 좋은 데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물혹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데는 또 MRI가 아주 CT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별로 좀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췌장암을 생각하시면 일단 CT가 제일 기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혹이나 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또 MRI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MRI는 이제 이런 영상은 좀 CT하고 좀 비슷하지만 이 CT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담도하고 체감만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특수한 또 장치가 있고 그리고 MRI가 꼭 필요하신 분, MRI는 CT하고 또 차이점이 있죠. CT는 이렇게 방사선을 자꾸 받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렇게 CT 검사를 하게 되면 방사선 노출이 너무 많이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MRI는 이제 몸에 손상이 없어요. 단지 MRI는 이제 비용이 비싸다는 거. 그렇지만 지금 MRI의 또 효용 가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학회에서 이렇게 췌장의 병이 있는 분들 MRI도 보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곧 몇 년 내에 MRI도 보험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MRI가 보험이 되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시술하는 이게 내시경 시술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도 주로 이제 담석을 뺄 때 우리가 이런 시술을 하는데 췌장을 검사할 때도 쓰고 췌장암이나 얼마 전에 이번 주에도 이게 췌장암 진단을 해야 되는데 내시경 초음파 가지고 진단 좀 이게 바늘을 넣을 수 없어 가지고 이런 이 검사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서포를 얻었던 이것도 췌장암 진단하는 데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시경 초음파가 있죠. 이거는 지금 되는 초음파 검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내시경 끝에다가 초음파를 달았어요. 그래서 기존의 초음파는 이제 배 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 위에서 하다 보면 이제 배 안에 있는 위나 장이나 이런 데 공기를 이렇게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 공기가 이제 방해가 되죠. 그 공기를 피해서 간이라든지 이런 걸 잘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췌장은 아주 취약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췌장을 보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위 안에다가 내시경 끝에 이제 초음파를 달았으니까 위에다가 갖다 놓고 위 벽이 얇지 않습니까? 그 위 벽을 꽉 물려가지고 이 췌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췌장인데 여기 초음파거든요. 전혀 공기의 방해를 받지 않고 췌장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내시경 초음파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그냥 이것도 초음파처럼 검사만 했는데 요새는 또 개량된 내시경이 나와서 여기서 또 바늘이 나와서 이렇게 조직 검사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됩니다. 급성체양염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급성체양염의 원인은 가장 많은 건 담석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병 기전을 보시면 원래 췌장은 그게 소화 효소가 있다 했잖아요. 그럼 소화 효소가 그 단백질하고 지방 이런 걸 다 잘라내고 소화시키는데 췌장을 소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 몸에 장기가 남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조물주가 우리 몸을 만들 때 이 췌장 효소가 췌장 안에서는 자기 거를 이렇게 소화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췌장 효소가 12장으로 나오는 순간 이제 위산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화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 안에서는 이게 췌장이 상하지 않도록 잘 보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췌장염이 생기면. 그래서 자기 거를 태우는 거죠. 그래서 췌장염이 생기면, 급성체장염이 생기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그런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염증 때문에 전신 염증 반응이 생기고, 우리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질환 중에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췌장암하고 이 급성체장염. 그래서 이 진단 기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수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다 진단하는 게 아니고 아주 통증이 극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췌장염에 준하는 CT 소견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만족하면 이제 췌장염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런 배 아프지도 않고 밥도 잘 먹고 하는데 이 췌장염 수치가 높다고 해서 3배 이상 높다고 해서 췌장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췌장염을 보면 이게 아까 췌장염이 사망할 수 있다 했잖아요. 췌장염의 한 90%는 잘 나아요. 그냥 병원에 입원 안 하시고 집에서 그냥 배 좀 아프다가 나는 분들도 많을 테고 입원하셔도 한 며칠만 한 일주일도 입원 안 하시고 다 집에 가십니다. 그 대부분은 그러시고요. 그런데 일부 한 10% 정도가 아주 심한 췌장염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심한 췌장염이 오면 이제 장기 부전이 와요. 이 장기라는 것은 이제 콩팥, 심장, 폐 이제 이런 것들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꼭 잘 작용을 해야 되는 장기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사망할 수 있고 또 이게 괴사가 온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괴사가 온다면 거의 이제 썩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균이 잘 침투합니다. 그래서 균이 침투하면 여기 보면 사망률이 한 30%. 그래서 일부 이렇게 적은 빈도에서 췌장염으로 사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부산백병원에서 급성췌장염으로 그 많은 환자를 보고 있지만 그래도 급성췌장염으로 이렇게 보통 사망하시면 한 일주일 내에 사망하시거든요. 한 1년에 한 명 잘 못 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되시고 이렇게 심하게 와도 요새는 또 의료 그 기술이 좋아져가지고요. 잘 사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잘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시고 휴증을 남기고 병원에 한 3개월, 6개월 고생을 하시지만 사망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담석이 제일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술이다. 이렇게 이거 보시면 여기 30세 남자인데 늘 음주하고 이렇게 뚱뚱한 사람 이게 체질량 지수거든요. 몸무게 97kg니까 이게 비만입니다. 비만. 이게 급성체장염이 이것도 아주 고생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아니고 아주 고생한 경우인데 입원할 때는 요 CT가 이렇게 췌장이 그냥 똥똥하게 부어 있는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요 5일이 지나니까 배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췌장도 약간 녹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3주 후에는 보세요. 이렇게 배에 염증이 꽉 들어차면서 췌장이 거의 안 보이죠. 췌장이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주가 지났을 때 이렇게
췌장에 이렇게 보름도 생기고 이래서 밖에서 이제 보름도 빼는 것도 하고 그래서 이분은 10개월째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급성췌장염이 심하게 오면 사망까지는 잘 안 하더라도 이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술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성췌장염이 있습니다. 이거는 췌장이 이제 영구적으로 망가지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췌장이 망가지고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또 췌장에 그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했죠.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흡수가 안 되니까 체중이 감소하고 또 지방병도 오고 당뇨병도 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통이 있습니다. 이건 제일 많은 원인이 술입니다. 술. 그 다음에 자기가 타고난 유전적인 소리. 그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채석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사실 불을 잘 끄면 더 잘 보일 텐데. 요런 진하게 보이고 있죠. 여기 보통은 췌장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몸에 그 뼈만 보여야 되는데 이런 채석이 보이는 게 이렇게 만성췌장염 환자들한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CT를 찍으면 이렇게 채석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췌간이 좁아져 있는 거고요. 췌간이 좁아져 있는 거. 이렇게 MRI에서 이렇게 췌간이 좁아진 만성췌장염입니다. 그래서 만성췌장염은 이제 합병증 치료하는 거고요. 급성췌장염이나 이렇게 가슴 난종, 담도가 좁아지는 거. 그 다음에 배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복통 치료를 하고요. 만성췌장염 이게 앓으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평생 가지는 않습니다. 이 복통이. 이것도 이렇게 신경이 다 죽을 때까지 한 수년 이렇게 고생하시고 그 다음에 췌장 근처에 있는 신경들이 다 이제 파괴가 되면 나중에는 통증 안 느끼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지방변하고 그 다음에 당뇨병. 그거는 이제 계속 가죠.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그래서 아까 채석 보셨죠? 채석을 치료하는 게 이제 체충격파 세석술인데 이거 요로결석 치료하는 거거든요. 요로결석 치료하는 거를 채석에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뼈병원에도 당연히 우리 뼈병원에서 제가 치료했던 26살 남자인데요. 이렇게 췌장에 채석이 있고 이 사람 배가 자주 아프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채석을 좀 없애주면 배 아픈 게 좀 덜할까 싶어서 이게 그냥 엑스레이도 이게 채석이 보이고 있죠. 이게. 그래서 그 체충격파 시술을 했어요. 한 3번 시술하니까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통증도 없어지고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조금 무른 거는 이렇게 그 체충격파 세석술을 하면 또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췌장 낭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는 췌장 낭종하고 췌장암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췌장의 이 낭종이 이제 무록이거든요. 예, 사실은 무록은 검사를 안 했으면 모르고 지났을, 그리고 모르고 지나도 상관이 없을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건데 요새는 건강검진을 많이 하시고 또 검사 장비들이 워낙 정밀해져 가지고 몰랐으면 좋을 걸 알게 되시고 또 췌장암이 워낙 무섭다고 하니까 그거하고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이렇게 걱정하시고 이렇게 이제 환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사람들 이렇게 논문인데 그 건강검진에서 한 20%까지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본 사람들 이제 사망한 환자들 부검을 했더니 췌장의 무록이 한 24%까지 있었다. 이제 그러니까 많이 있다는 거죠. 췌장의 무록이. 그러니까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한 5분의 1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췌장 낭종이고 췌장암하고 제가 조금 구별을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그 CT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췌장 낭종은 그 췌장암은 이렇게 보입니다. 밝기가 좀 다릅니다. 밝기가. 그 다음에 이거는 MRI거든요. MRI 찍으면 이렇게 아주 하얗게 보입니다. MRI에서는 이게 물이 하얗게 보이는 그런 세팅이거든요. 그런데 췌장암은 똑같은 세팅인데 이렇게 보이죠. 다르죠, 밝기가. 그리고 이거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를 보면 이건 아주 검게 보이죠. 그런데 이 췌장암은 이렇게 검게 안 보입니다. 안에 뭐가 차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췌장의 우록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구별하는 것은 이런 우록이라든지 이런 우록은 나중에 시간이 한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췌장암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완전히 무시도 못하는 거예요. 당장에는 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또 완전히 그냥 무시하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췌장암으로 바뀔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데 이제 이런 거일까봐 그래서 구별을 하는 그게 이제 우리 전문가의 역할이죠. 그래서 장액성 낭종 이거는 주로 여성에 많고 이제 우연히 발견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전문가가 구별해 드릴 건데요. 이거는 췌장암으로 바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췌장암이 됐다는 건 지금까지 한 케이스 보고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 50케이스 정도밖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으로 진단이 되면 췌장암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점액성 낭종인데요. 이것도 이제 여성분들한테 많고 아까 췌장의 머리, 몸체, 꼬리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주로 몸체나 꼬리에 많이 생깁니다. 여기 몸체 꼬리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걱정이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너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병에 여기 포함 안 된다 그랬죠. 췌장암하고 급성췌장염이고 아직 이건 제가 그때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간내 점액 분비성 유도 종양이라고 뭡니까? 이게 이제 아까 그 팽대부 이게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점액이거든요. 원래는 췌장액이 보이지 않습니다. 췌장액이 나도 이렇게 입을 벌리게 할 힘이 없어요. 근데 이 병은 이게 점액이거든요. 점액을 분비하는 종양이거든요. 그 점액이 뭐 우리 코로 생각하시면 돼요. 코가 이렇게 끈적끈적하잖아요. 끈적끈적하니까 얘는 점도가 높아서 일반 물하고 달라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는 입을 벌리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체간에서 점액을 분비하는 유두 종양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췌장암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태가 이렇게 우리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 요거는 좀 많이 안심하는 형태,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달려 있는 우리가 분지체간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많이 안심하고 준체간형이라든지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이게 수술하면 거의 암이 한 30% 40%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로 우리가 발견이 되면 수술을 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있고 요거로 발견이 되면 무조건 수술하라고 하진 않고 이제 요것도 그 위험 걱정스럽나 이걸 따져서 걱정스러운 것만 수술 권유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MRI에서 보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아까 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나라 이게 주로 고령에서 많이 생깁니다. 젊은 사람들 잘 없고요. 서양에서는 남녀 비가 비슷하다는데 우리 한국의 그 조사한 거를 보면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여자보다 한 6대 4로 많죠. 그 다음에 췌장 머리에 생기고 부상돌기에 생긴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그 암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고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진료했던 환자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있고 체간이 늘어나 있고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게 체간내 점액 유두 종양인데 한 4년 정도를 봤어요. 4년 정도를 보다가 별로 4년 동안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자분은 수술하기 싫어하시고 저도 이게 머리 쪽에 있으니까 이게 또 이게 수술하면 당뇨병도 오고 할 텐데 가능하면 수술 안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한 4년 정도 지나면서 이렇게 또 췌장의 변화가 좀 오고 이렇게 해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 수술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아직 암까지는 안 가고 암 가기 직전에서 이게 종양을 잘 잘라냈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상대적 빈도가 아까 자행성 낭종은 암이 되지 않는다 했죠. 여기 보면 두 번째 점액성 낭종하고 이거
등기성 유두종양, 요게 이제 암이 될 수 있는데, 그 빈도는 이게 제일 많아요. 그 하버드 대학에서는 좀 이게 제일 많다 하고, 또 뉴욕 대학에서는 또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많다 하고. 하여튼 지금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심사에서 한번 만나보면. 이제 췌장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이 이제 두려운 게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췌장암으로 사망했다고 이렇게 이제 나오고 하니까 자꾸 매스컴에 이제 나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암 통계사를 보면 이 2012년도에 조사한 겁니다. 평균 수명이 이제 이렇다고 했을 때, 평균 수명까지 생겨했을 때 암 발생 확률이 한 37% 정도 된다 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수명이 길어지지 않았으면 이게 암이 걸리지 않았을 텐데, 그 수명이 길어지니까 이제 암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가 되고 120세 시대가 되는데, 이제 오래 살게 되면 이제 필연적으로 우리 암에 걸리게 되고, 대부분의 이제 사망 원인이 암이 이제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췌장암은 역시 고령에서 많습니다. 이렇게 60대, 70대 고령에서 많이 진단되고요. 췌장암의 빈도가 남자는 7이고 여자는 9입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위암이나 폐암이나 대장암 이런 거에 비해서 많지가 않고요. 우리 전체 암 8이라고 하는데 한 6,000명 정도래요. 6,000명.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인구로 보면 0.1만 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췌장암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가까운 사람들 중에 췌장암이 그렇게 잘 있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간암은 좀 있어도 폐암이나 췌장암은 아주 이렇게 흔한 암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췌장암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췌장암은 또 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죠. 다른 이렇게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생존율이 낮죠. 사실은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5년 사시는 분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면 또 이 도표는 우리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나오는데, 이런 거 보시면 위암이나 대장암은 우리 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그 다음에 지금 2010년대 이렇게 오면 올수록 환자 생존율이 올라가요. 그런데 췌장암은 어때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위암이나 대장암은 이렇게 생존율이 올라가는 게 치료법이 발달돼서라기보다는 진단을 빨리 해서 그래요. 조기 진단이 빨리 되니까 과거보다 현재에 이렇게 치료하시고 오래 사시거든요. 근데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치료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기 진단이 안 되고 치료법이 없으니까 세월이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췌장암이 생존율이 제일 낮죠. 이게 위암이나 대장암, 이렇게 폐암도 무서운 경우고 한데 췌장암이 제일 생존율이 낮습니다. 이거는 우리 내과 교과서에 있는 건데요. 이걸 가지고 오신 거 이제 영어지만 요 잘 보시면 췌장암은 1기, 2기만 수술할 수 있어요. 3기만 돼도 수술을 못해요. 보통 다른 암은 3기도 수술하고 하거든요. 4기는 수술 못하지만. 그리고 또 이거 보면 여기는 5년 생존율, 이거는 미국 교과서라서 적어져 있지만 5년 생존율 거의 없고요. 이거 보세요. 4기가 53%예요. 진단했을 때. 진단했을 때 4기가 53%고 1기가 7%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조기 진단이 안 된다는 거죠. 췌장암은 만났을 때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병이 많이 진행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죠. 이거는.
이렇게 조기에 진단이 돼야지 수술도 하고 장기 생존도 바라보고 할 텐데 이미 손 쓸 수 없을 지경에서 진단이 되니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췌장암은 이렇게 췌장암은 이렇게 사망률이 높고 생존율 제일 낮고 치료비도 많이 들고 조기 발견이 제일 안 되는. 건강검진으로 1년에 한 번 건강검진해서 이 췌장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췌장암이라고 하면 선암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부분 이제 남성에 많고 고령 환자에 많고 그래서 이런 암은 좀 드뭅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유명한 사람 중에 스티브 잡스가 이 병입니다. 사실은 이 병은 우리가 통상 말하는 체간의 선암종 이거에 비해서 예후가 좋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의료진들 아주 실력도 좋고 이 사람 재벌이라서 미국 의사들 말을 잘 들었으면 지금도 어쩌면 살아있을 줄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치료하다가 중간에 인도에 갔죠. 자기가 참선하고 뭐 다른 치료법 쓰다가 그래서 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일 무서운 건 이거고 이것보다는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의 이제 위험 요소 담배 이거는 이제 제일 확실한 거고요. 이제 당뇨병은 사실은 원인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다. 첫 번째 이게 원인이다. 그러니까 췌장암은 이렇게 췌장암이 생겨서 췌장이 망가져가지고 어떤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췌장암 때문에 그러니까 췌장암의 결과로서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고 당뇨병이 오래되면 또 췌장암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 밑에 당뇨병 가족력도 없는데 평소에 건강하고 생활관리 잘 하시는데 갑자기 당뇨가 생기신 분 그런 분들은 췌장암 검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당뇨병을 한 15년, 20년 오래 알았는데 당뇨 평소에 생활 습관도 똑같고 이렇게 했는데 혈당 조절 잘 되다가 갑자기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번 췌장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성 췌장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췌장암 위험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증상은 아까 보통 아까 췌장염은 병원에 올 정도로 아주 극심하다 그랬고요. 췌장암도 병이 심하면 이렇게 우리가 마약을 쓰는 또 병이거든요. 그 마약을 써야지 좀 조절이 될 정도로 통증이 심합니다. 그 다음에 황달. 췌장암이 췌장 꼬리에 생기면 황달이 절대 안 옵니다. 아까 췌장 머리에 담관이 지나가는 그쪽에 암이 생겨서 이렇게 담도를 눌리면 황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암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황달이 오는 게 아니에요. 췌장암은 주로 머리 쪽에 많이 생기지만 그 몸통에도 생길 수 있고 꼬리에도 생길 수 있고 어디에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췌장암이 생기면 아까 췌장에 이제 소화 요소가 안 나오니까 체중이 빠지고 영양실조가 오고 당뇨병이 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검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아까 앞에 초음파 검사는 췌장암을 진단하는 데는 좀 취약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본 검사는 CT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적으로 췌장암이 의심되면 CT를 하고 나서 암이 의심되면 보조적으로 MRI 검사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는 아까 이제 황달을 치료한다거나 아까 또 췌간에 이렇게 또 진단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씁니다. 무조건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시경 초음파도 보조적으로 쓰고요. 이거는 이제 조직 검사. 과거에는 20년 전에 제가 전공의 할 때만 해도 췌장암을 또 진단하기 위해서 배 위에서 굵은 바늘을 찔러가지고 위를 통과해가지고 췌장을 찾아가지고 바늘을 찔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환자도 고통스럽고 또 위험성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요새는 그런 검사를 안 합니다. 거의. 요 내시경 초음파가 나와가지고 아까 내시경 초음파가 바로 췌장 앞에 딱 그걸 갖다 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통해서 바늘을 딱 넣어가지고 이제는 그 췌장 안쪽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PET 검사를 하고 있어요.
이 검사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췌장암에서는 도움 많이 받습니다. 이 검사는 포도당, 그 췌장암은 그 포도당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 정상세포보다 훨씬. 그래서 포도당 유사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동위원소를 거기 붙여요. 그래서 이걸 피 속에다가 싹 넣어주면 그 췌장암이 있는 곳에 많이 몰리겠죠. 그거를 이 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동위원소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PET 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췌장암을 진단할 때도 쓰고 또 폐나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거 있죠. 전이가 된 걸 보기 위해서도 검사합니다. 아까 이게 제가 조직 검사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췌장 이렇게 내시경 끝에다가 이걸 달아가지고 췌장암을 보고 위에서 이제 바늘을 바로 찔러가지고 조직 검사합니다. 치료는 뭐 수술하고 치료 있는데 사실은 1기나 2기에서 진단해서 수술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크게 기대는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조금 생명 연장, 그 다음에 삶의 질 개선, 이제 그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췌장은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암이 똑같은 위암인데 여기에 생기면 어쩌면 위암 수술했는지 모르게 이렇게 수술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위암이 여기에 생기죠. 그럼 위를 통째로 잘라내야 됩니다. 그 병이 생기도 위치가 또 중요합니다. 똑같은 병인데. 그래서 췌장암도 그러니까 꼬리나 몸체 정도에 생기면 그나마 몸에 손상이 좀 덜하게 수술할 수 있는데 여기에 머리에 생긴다든지 이 몸통에 생기는데도 그 배에 큰 동맥이 지나갑니다. 그 옆에 생기면 암은 쫓겨내서 탁 잘라내면 좋겠는데 옆에 혈관이 바로 붙어가지고 혈관하고 분리를 못해서 수술을 못하는 이제 그런 게 3기입니다. 췌장 3기. 4기는 다 퍼지는 걸 4기라 하고 췌장암 3기 아까 수술 못한다 그랬죠. 그거는 암은 그렇게 안 크고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옆에 그 큰 혈관이 붙어가지고 그걸 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은 못 되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도 돼요. 그래서 췌장암은 1기, 2기만 수술하고 3기부터 수술을 못하는 게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완화 치료하는 거죠. 아까 췌장암이 황달 올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담도가 지나가는데 췌장암이 있으면 여기 스텐트를 넣어서 담즙이 잘 빠지게 하고 이제 마약을 쓰면서 진통 조절하고 또 이렇게 복강신경제이라고 차량소이라고 이런 걸 해서 이제 마약 진통제를 좀 줄이고 이렇게 이것도 효과 있으신 분들은 효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통을 도와드리기 위한 치료합니다. 이렇게 췌장암은 이렇게 별로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암입니다. 조기 진단 안 되지, 치료법이 없지, 발전이 없고. 그리고 이런 것들 뭐 몸에 좋은 음식들, 술, 담배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이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게 보건복지부 국민암 예방 수치, 이거는 꼭 췌장암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 이제 이건 뭐 신문이나 이렇게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메시지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겁니다. 아까 이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병 췌장에서는 급성 췌장염하고 췌장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췌장암이 두려운데 췌장암이 두려워서 자꾸 췌장의 무릎을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 환자들이. 그래 보면 이게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 미국 인구는 한 3억이 좀 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제 40세에서 84세 이 보면 한 1억 3천이 됩니다. 그 미국 사람 1억 3천 명 중에서 췌장암이 4만 3천 명이면 이게 10,000명 중에 3명이래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 40세에서 85세까지 제가 2015년도 통계청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성인 연령은 한 2,600만 명 됩니다. 그 중에서 췌장암이 6,000명이니까 10,000명 중에 한 2명 정도 되는 거죠. 췌장암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건 췌장 무릎을 조사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조사한 게 없는데
미국에서는 췌장 무록은 아까 제가 많다고 그랬죠. 한 5%에서 한 20%까지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 2.5%로 해놨지만 이 무록이 변해서 췌장암이 될 수 있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요거거든요. 저명분비암. 이 보면 100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인구로 보면 이 무록은 많을지언정 이 무록에서 이게 암으로 바뀌는 거는 이렇게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에 이렇게 무록이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수술이 필요한 무록인지 라고 감시를 자주 해야 되는 무록인지 좀 덜 걱정해도 되는 무록인지 이런 걸 잘 구별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작년에 나온 건데 이렇게 1.5cm 이 크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무록은 우리가 무록을 수술하는 기준이 제일 중요한 게 크기로 봅니다. 이 1.5cm 이 작은 거는 거의 시간이 지나도 암으로 잘 안 바뀐대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건 서울대학병원에서 되는 건데 1000명을 대상으로 5년 이상 봐도 이게 암으로 되는 게 한 1%가 안 되죠. 그래서 무록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무록이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는 잘 없다. 아까 또 제가 보여드린 정례도 그게 암 가기 직전에 흔히 무섭게 췌장암처럼 생겼지만 한 4년 동안이나 봐도 변하지도 않고 그래서 걱정해서 수술을 했는데 암 바로 가기 전 단계였고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췌장암인데 췌장암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아직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진단되면 그냥 현대 의료의 도움 받아서 조금 이렇게 도움받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를 너무 조심조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말씀은 여기까지.